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강좌를 하게 될 김세경 강사입니다. 자, 저하고 이 부분에서는요, 20강 정도를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기본적인 매뉴얼을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만들게 되는 뭐 예제들이나 뭐 작업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방법들이나 예제들을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엑셀 기본적인 기능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이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매뉴얼들을 조금 이용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좌 엑셀 작업 빨리 하기 편에서는요. 엑셀의 팁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자료 입력을 쉽게라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같은 내용을 입력하실 때, 그러면은 흔히 저희는 채우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엔터는요. 자, 범위를 지정한 후에 공통된 입력 내용을 작성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채우기가 되세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는 저희가 엑셀의 채우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채우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끌기를 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컨트롤 엔터를 이용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범위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똑같은 엑셀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먼저 범위를 지정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엑셀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또는 목록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서울, 광주, 서울, 인천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열에서 Alt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지게 되세요. 자,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열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리스트는요, 그 열에 입력 데이터가 있는 열에서만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Alt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하셔서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열에서는 그 위에 데이터 입력하신 거를 또 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실 때, 자료를 입력하실 때 컨트롤 엔터 또는 목록 만들기 또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게 저희가 채우기 기능이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같은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지요. 자, 보통은 저희가 채우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세요. 여기에서 엑셀이라고 누르시고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복사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세요.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엑셀.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쓰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 지정된 부분에 똑같이 복사가 되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채우기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자, 엑셀 2002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시나요? 예. 2002, 2003, 2004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계속 엑셀 2002로 복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셀 복사.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끊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일씩 증가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셀 복사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엑셀 2002를 그대로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직위,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과장, 그 다음에 부장.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Alt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요. 위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중복되지 않게 보시면은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직위, 차장 중복되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선택. 그래서 Alt 아래쪽 방향키만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이 데이터가 있는 열에서 Alt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세요? 공백이 있으면 안 나와요. 공백이 없으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공백이 있게 되면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셀에 가서 Alt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컨트롤 엔터 또는 Alt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셔서 저희가 그 좀 작업을 하실 때 자료를 입력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작업을 빠르게 해주는 단축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엑셀의 단축키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좀 수월하겠다 하시는 것들을 좀 추려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컨트롤 세미콜론을 하시면 그러면은 현재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날짜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이용하게 되시면은 예를 들면은 왼쪽 방향키다. 자, 그러면은 현재 영역의 가장 왼쪽까지 범위 지정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영역의 가장 오른쪽까지 영역이 지정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그러면은 아래쪽 하게 되면은 아래쪽 방향까지 현재 영역의 아래쪽 방향까지 범위 지정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프트는 영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방향키는 현재 영역의 가장 왼쪽 데이터, 가장 오른쪽 데이터, 위쪽 데이터, 아래쪽 데이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는 뭐냐 하면요. 삽입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입니다. 그래서 행머리나 열머리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삽입.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8번을 누르시면은 현재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영역의 직사각형 형태로 범위 지정이 가능한 게 컨트롤 쉬프트 8번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 또는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시트들을 차례대로 선택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는요, 바로 위에 있는 셀의 데이터를 복사할 수가 있는 단축키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C는요, 저희가 서식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는 서식 붙여넣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컨트롤 C 하면 데이터 복사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쉬프트 C는 서식을 복사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V는 서식을 붙여주는 단축키세요. 그래서 물론 아이콘에서 서식 복사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H1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과목이라고 하는 시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학교 이름, 교수, 예,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왜 그 여러분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훨씬 더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지만 시트도 뭐 여러 개, 수백 개,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도 수천 건, 수만 건. 그 다음에 열도 지금 저희는 3개의 열밖에 없지만 상당히 방대한 자료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범위 지정을 하실 때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니까요. 마우스 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되지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거 범위 지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단축키 설명드렸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범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 일행의 데이터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마우스 가지고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수백 건이 될 거예요. 수백 개의 열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A1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A1에서 C1까지 범위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범위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범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가장 마지막 행까지 범위 지정이 가능하셔요. 또는 요 학교 열만 범위 지정할 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A1에다가 놓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H대까지 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H대는 제외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요. 쉬프트만 누르시고 왜냐하면 범위 지정할 때 쉬프트거든요. 그래서 쉬프트만 누르시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거꾸로 이렇게 또는 반대로요.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또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 범위를 걷어내거나 또는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쉬프트는 범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컨트롤 키만 누르시고 아래쪽 또는 오른쪽, 위에, 왼쪽. 그러면은 커서가 가장 아래쪽에 또는 가장 오른쪽에 또는 가장 위쪽에 있는 데이터로 이동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컨트롤 방향키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전체를 범위 지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커서를 아무데나 놓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8번을 누르시면은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 지정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빈 행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행사비 마이너스는요, 행삭제 이렇게 되게 되세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왜 플러스는 왜 쉬프트를 누르냐면요. 플러스는 위에 있는 키잖아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날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그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 요 날짜는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날짜가 나오게 되세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혹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렀는데 이상한 날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는 to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왼편과 오른편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앞쪽 거는 안 바뀌어요. 뒤에 거는 내일 날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계약서라든가
또는 일지 그런 거를 쓰는 경우에는 그날 계약서잖아요. 그날 업무 일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셔야 되겠고, 예를 들면은 날짜 같은 거 계산하실 때 나이라든가 퇴직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에는 투데이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날짜 별도로 바꾸실 필요 없이 항상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트를 이동을 하실 때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 컨트롤 페이지 업 또는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가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되세요. 자, 그래서 그 단축키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가 방대한 자료,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실 때 범위 지정하시는 거 또는 이동하시는 거, 예. 그럴 때 아주 알고 계시면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단축키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동안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지정하셨던 분들도 자꾸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쓰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도구 모음을 효과적으로. 그래서 도구 모음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매번 메뉴에 가서 명령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화해서 저희가 쉽게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도구 모음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도구 모음을 표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명령 탭으로 가세요. 그러면 명령 탭에서 내가 원하는 명령이 있는 범주.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삽입 메뉴에 있는 어떤 명령 또는 도구 모음에 있는 어떤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을 찾아서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명령을 찾아서 도구 모음 위로 이렇게 끌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콘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기능 이용하실 때마다 메뉴에 가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2003 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07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단추의 옵션, 엑셀의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자 지정 메뉴에서 원하는 명령을 선택하시면은 빠른 아이콘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도구 모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 메뉴 보기에서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 가서 필요하신 도구 모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양식 도구 모음을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필요한 도구 모음을 불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보기에서 도구 모음을 이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도구 모음 비어있는 부분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보기의 도구 모음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신 다음에 명령 탭에 보시면요. 파일, 편집, 보기, 메뉴와 같은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요. 예를 들면은 셀 서식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은 여기 셀이라고 하는 자, 서식에서 셀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끌어다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놓으시고요. 자, 또는요.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자동 필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셀을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셀 서식.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서식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자동 필터 이용하고 싶다. 자동 필터. 예.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명령들이 너무 많아서 좀 지저분하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없애고자 하실 때에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 지정 명령에서 여기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명령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게 되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많이 하시는 작업들 여기 삽입에 보시면은 예, 셀 삽입, 행 삽입, 열 삽입,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시는 기능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예, 저희가 명령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편하게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뉴에 가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환경 바꾸시기 전까지는 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껐다 키시더라도 요거를 이렇게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은 한 번만 삽입해 놓으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입력 작업을 빠르게 해주는 유효성 검사라고 이제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메뉴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되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는 설정과 그 다음에 IME 모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시고요. 이 아래쪽에 표시될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예, 셀을 참조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A열에서는 데이터들을 입력하실 때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록을 골라서 목록에서 골라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IME 모드 목록, IME 모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록은 그냥 뺄게요. 자, IME 모드. 자,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입력할 셀의 입력 상태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미리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자료 입력하실 때 보면 한글에서 영어로 또는 영어에서 한글로 쓰실 때 한영키 깜빡 잊고 이렇게 못 누르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IME 모드에서 그 열을 또는 그 행을 한글 상태로 영문 상태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저희가 유효성 검사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 옆에다가 저희가 메일 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예, 필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디얼에서는 저희가 영어를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 이름과 교수는 한글로 쓰고 디얼에 와서는 영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업이 조금 귀찮다 하시는 경우에는 디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 디얼에다가 데이터 그 다음에 예, 유효성 검사 자, 그 다음에 IME 모드에서 영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문 전자도 있는데 영문으로 선택하세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소은이라는 학생이요. 남희석 교수의 교육을 수강해요. 그러면 메일 주소를 쓸 때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한영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 영어로 쓸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한영키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 열의 데이터를 예, 영문 상태 또는 한글 상태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B열과 C열도 한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예, 한글로 세팅을 한번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확인.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쪽에서는 한영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메일 주소에 오면 한영키 누르지 않더라도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영문으로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효성 검사의 IME 모드를 세팅해 놓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학교를 입력을 하시는데, 자, S대, K대, P대, L대, Z대, H대. 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자, 설정으로 갑니다. 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고요. 원본에다가 직접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자, S대.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합니다. 또는 K대. 또는, 그 다음에 P대. 자, 여기까지만 일단 넣어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그 셀에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오게 되세요.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K대, S대 입력한 대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대는 지금 셀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셀을 참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목록, 예. 원본이 어디에 있냐면 A부터, 예. 8행까지. A3부터 A8행까지 데이터,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예, P대, 그 다음에 뭐 Z대, 또는 예, S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났더니 옆에 콤보 박스가 보기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나셨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A열을 다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자, 그 다음에 모두 지우기를 하시면은 입력되어 있는 값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확인.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입력되어 있는 값은 그대로 있고요. 옆에 콤보 박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저희가 왜 그 한정되어 있는 값인 경우에 뭐 여기 같이 학교라든가 직위라든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입력 자료의 복병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왜 자료를 입력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데이터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구의 자동 고침 옵션을 보셔야 되는데, 자, 자동 고침 옵션을 보시면요. 오른쪽 같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되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저희가 좀 보실 거는 먼저 한영 자동 고침. 그래서 왜 보면은 한글이나 영어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뜻하지 않게 한글이 영어로, 영어가 한글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부분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한영 자동 고침을 체크가 되어 있는 한영 자동 고침을요. 해제를 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가 자동으로 바뀐다 하는 경우에는 자동 고침 옵션에 한영 자동 고침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요. 주라고 넣으면은 주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바뀌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KS를 누르시면은 KS 마크로 바뀌고요. 왜요? 이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과 동시에 원하는 결과로 바뀌게 되세요. 그래서 이 목록을 지우시거나 또는 추가를 하셔서 저희가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7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스 단추에서 엑셀 옵션에서 언어 교정, 자동 고침 옵션을 보시면은 위와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게 되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영 자동 고침 또는 아래쪽에 있는 목록에서 뭐 필요하신 것들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 고침 옵션을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주라고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작은 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KS를 입력하게 되거나 텔이라고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KS 마크로 바뀌게 되세요. 자, 도구에 보시면은 자동 고침 옵션. 자, 이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주가 주로 바뀌게끔, KS가 KS로 바뀌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내 이름 이니셜을 등록을 해놔요. 자, 그러면은 결과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추가.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 넣을 때요. 김세경 강사라고 안 하고 그냥 KSK만 넣으면은 여기서 KSK 넣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거나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가 바뀌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직책 뭐 이렇게 쓰실 때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지메이커 김세경 강사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쓰는 게 좀 귀찮다 하시는 경우에는 도구에서 그 다음에 자동 고침 옵션을 이용하셔서 이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지메이커 그 다음에 김세경 강사 그 다음에 추가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김이라고만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지메이커 김세경 강사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실 땐 자동 고침을 이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우리 편이 이김이라고 쓰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 편이 이김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되나요? 이김에 등록되어 있는 이지메이커 김세경 강사가 나오게 되는 거세요. 그러면은 이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희가 도구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등록되어 있는 글자를 지우실 때에는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편이 이김이 가능하시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일 주소를 넣으실 때, 자,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안 바뀌죠? 왜냐하면 도구에서 자동 고침 옵션에서요. 자, 한영 자동 고침이 해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안 되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로 저절로 바뀌게 되세요. 왜요? 한영 자동 고침에 아까 보시면은 도구에서 그 다음에 자동 고침 옵션에서 한영 자동 고침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단어인데 혹시 사용자가 한글을 잘못 쓴 건가 해서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싫다 하시는 경우에는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단어여도요. 자, 그냥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지금 메일 주소를 넣었더니 하이퍼링크가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자동 고침 옵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구에서 자동 고침 옵션, 입력할 때 자동 서식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이퍼링크가 안 걸렸죠. 왜요? 저희가 아까 도구에서 자동 고침 옵션에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실 경우에는요. 도구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입력하실 때 자동 고침을 이용하셔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회계 내용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회계편을 강의를 들으시거나 관리편을 강의를 들으실 때 모든 작업에 있어서 엑셀 처리하실 때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보면은 이 팁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이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관리 업무에 필요한 그 문서들이나 작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